1983년 여름, 단 하루 만에 무명 가수가 전국구 스타가 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텔레비전 앞에 모인 사람들은 아무도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그냥 울었습니다. 시청률 78%. 대한민국 역사상 단일 방송 최고 시청률이었습니다. 그 방송의 배경음악이 된 노래 그 노래를 부른 가수는 바로 그날 밤 스타가 됐습니다. 오늘 들을 이야기는 여러분이 수십 년째 흥얼거려온 트로트 명곡들, 그 뒤에 감춰진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 이런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라디오에서 트로트 한 소절이 흘러나오는데 이유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감각. 트로트는 멜로디만 담긴 음악이 아닙니다. 그 안에 누군가의 실제 삶이 들어있습니다. 하룻밤에 탄생한 노래, 메들리 테이프 한 장이 바꿔놓은 운명. 미국 편의점 계산대에 서던 남자가 결국 부른 노래. 빚더미 속에서 하루에도 수차례 무대에 올라 기어이 살아남은 인생. 그리고 15년 침묵 끝에 돌아와 41%를 찍은 가황의 이야기. 이 노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쉽게 태어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 공통점이 어디서 나오는지 마지막 곡의 사연에 이르면 정확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1983년 6월 30일 밤 10시 15분 KBS 1TV에서 특별 생방송 하나가 시작됐습니다. 제목은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원래 계획은 단 하루, 10가족 정도만 만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 앞 광장이 가득 찼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손에는 작은 사진 한 장씩, 30년 전 헤어진 어머니를 찾는 딸, 피난길에 잃어버린 형제를 찾는 노인, 한국전쟁 통해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이었습니다. 방송 시작 30분 만에 첫 번째 가족이 상봉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스튜디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KBS는 정규 방송을 취소했습니다. 하루가 이틀이 됐고 이틀이 일주일이 됐습니다. 결국 총 138일, 453시간 45분, 10만 952건이 신청됐고 10만 189 가족이 상봉했습니다. 당시 한국갤럽 조사에서 여성 응답자의 96.3%가 이 방송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답했습니다. 이 기록물은 201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시작된 첫날 밤, 방송국 안에 한 젊은 가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24살이었던 서른도. 본명은 이영춘. 1958년 부산 해운대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 연탄 배달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온 청년이었습니다. 명동 밤무대 보조가수로 시작해서 1982년 KBS 신인 탄생에 출연해 5주 연속 우승으로 막 데뷔한 참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의 매니저 안태섭이 TV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두 손을 부여잡고 오열하는 이산가족들의 얼굴. 자정이 넘도록 방송국 앞에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매니저는 그 자리에서 작사가 박건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지금 저 장면을 주제로 가사 하나 써주세요. 아침 7시에 가사가 완성됐습니다. 서른도는 그날 오후 3시에 녹음을 마쳤습니다. 그날 저녁, 잃어버린 30년이 이산가족 방송의 배경음악이 됐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그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순간 방송국 광장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울었습니다. 노래는 단 하루 만에 대한민국 전체에 퍼졌습니다. 한국 기네스북 최단기간 히트곡으로 기록됐습니다. 서른도는 그날 밤 무명에서 스타가 됐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4개월 동안 1000번은 불렀을 것이다. 그런데 이 노래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노래는 서른도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가수가 되기 위해 상경한 뒤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 어머니는 가정부로, 동생 셋은 육아원과 철공소를 전전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른 덕분에 흩어진 가족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 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들리 테이프 한 장이 한 여자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1985년 한 젊은 여자가 가수로 정식 데뷔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데뷔하기 전 이미 그녀의 목소리는 버스 안에서 흘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주현미. 데뷔 전 그녀는 메들리 테이프를 통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정식 음반이 아닌 여러 곡을 이어 부른 테이프. 당시 버스와 택시 안에서 시장 골목에서 흘러나오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1985년 정식 데뷔곡 비 내리는 영동교가 발표됐습니다. 점차 화려한 향락가의 분위기를 풍기던 강남의 야경을 배경으로 한 노래였습니다.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걷는 이 마음. 이 노래로 주현미는
그해 KBS, MBC 여자 신인 가수상을 동시에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주현미를 둘러싸고 아무도 말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메들리 테이프 시절 방송에 나오지 않는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어디서나 들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의 얼굴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식 데뷔가 언제냐고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목소리만 유명한 신인, 그 신인의 공식 데뷔곡이 터졌습니다. 1987년 5월 전국 20세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요 1위로 뽑혔습니다. 데뷔 2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신사동 그 사람으로 그해 존재하던 세계의 가요 시상식 대상을 모두 석권했습니다.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버스 안에 그 목소리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방송도 못 나오고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채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겠습니까? 주현미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3관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보다 더 긴 기다림을 견뎌낸 두 남자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태진아, 본명 조방헌. 예명의 뜻이 독특합니다. 배우 태연실의 태, 가수 남진의 진, 나훈아의 아. 저 세 분처럼 되겠다는 다짐을 이름에 새겼습니다. 1958년 충북 보은에서 다남 3녀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국민학교를 겨우 마치고 14살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숱한 직업을 전전하다 가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말 방송 출연 금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짐을 꾸려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선배 가수 송대관이 먼저 정착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작은 방 커튼 한 장으로 칸막이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 커튼 뒤에서 아들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가수 2루가 됩니다. 1984년 방송 금지가 해제됐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음반을 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음반을 냈습니다. 또 반응이 없었습니다. 데뷔가 1974년이었고 옥경이가 히트한 게 1989년이었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미안 미안해가 가요 톱10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송 금지, 미국 커튼방, 15년의 기다림. 그 끝에 나온 노래가 미안 미안해였습니다. 한편 바로 그 미국에서 선배로 태진아를 맞았던 남자 송대관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송대관 1946년 전북 정읍출생. 6.25 전쟁 때 아버지가 행방불명됐습니다.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습니다. 1967년 데뷔했습니다. 10년 가까이 무명이었습니다. 1975년 해뜰 날이 터졌습니다. MBC 가수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가요계가 바뀌었습니다. 컬러 TV가 등장하면서 극장식 공연이 사라졌습니다. 가수들이 설 무대가 없어졌습니다. 그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가자. 쪽팔리지 말고 가서 살자. 그렇게 떠났습니다. 미국 생활은 발랐습니다. 영어도 운전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상급 가수였던 그가 편의점과 샌드위치 가게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금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 스타가 계산대 뒤에서 쩔쩔매고 있는 것을 봤다고 그는 버텼습니다. 10년 만인 1989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정 때문에가 히트했습니다. 연이어 차표 한 장, 고향이 남쪽이랬지가 히트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원래 제목이 뽕짝이었던 그 노래 송대관이 직접 작사가 김동찬에게 제안해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 제목은 안 됩니다. 네 박자로 합시다. 1998년 네 박자가 뮤직뱅크 20위권에 들며 대히트를 쳤습니다. 네가 기쁠 때, 내가 슬플 때 누구나 부르는 노래. 그런데 이 노래가 탄생한 시간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태진아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대관 선배 없는 태진아는 없고 태진아 없는 송대관은 없습니다. 두 남자는 미국에서 함께 버텼고 한국에서 함께 4대 천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네 박자 이후 송대관의 삶은 다시 한번 바닥을 쳤습니다. 아내의 빚 문제로 230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됐습니다. 33억 원짜리 집도 땅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에 개인 회생 신청까지 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물었습니다. 회생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송대관이 답했습니다. 죽어버리죠 뭐.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무대에 올랐습니다. 불러주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4년을 그렇게 달렸습니다. 2018년 빚의 대부분을 청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갚고 은수저 하나까지 팔아서 갚고 못 갚은 것은 법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 남자가 부른 노래가 네 박자였습니다. 울고 웃는 인생사, 연극 같은 세상사, 모두가 네 박자 쿵짝. 가사가 그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 중 가장 긴 침묵 뒤에 터진 사연이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클라이맥스입니다. 2020년 9월 30일 추석 연휴 KBS에서 특집 방송 하나가 나왔습니다. 2020년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방송 전부터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나훈아가 15년 만에 TV에 나온다는 것. 닐슨 코리아 기준 시청률 29%. 순간 최고 시청률 41.44%. 올레 TV 실시간 순간 점유율 70%. 명절 방송에서 10%만 넘어도 초대박인 시절이었습니다. 그 수치가 나왔습니다. 나훈아는 출연료를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중간 광고도 없었습니다. 다시 보기 서비스도 없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기획하고 8개월을 준비한 공연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들을 위해 직접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 무대에서 처음 공개된 신곡이 있었습니다. 태수 형. 태수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사람들은 태수 형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태수 형. 소크라테스 형. 그 순간 세대 간 벽이 무너졌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트로트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는 유튜브 한국 인기 뮤직비디오 1위에 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를 제치고, 그런데 이 노래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닝에서 15년 동안 TV에 나오지 않은 가수라고 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노래 안에 있었습니다. 나훈아는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태수 형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쓴 곡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직접 쓰면 노래가 너무 무거워지니까 소크라테스를 아버지처럼 불렀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 쓴 노래.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드냐는 질문을 2500년 전 철학자에게 던진 노래. 그 질문이 2020년 대한민국을 가장 많이 울렸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치고 마스크를 쓰고 가족을 못 만나던 그 시절, 온 국민이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소개한 5곡을 다시 봅니다. 잃어버린 30년은 이상가족 방송이 흐르던 그날 밤 하루 만에 탄생했습니다. 그 하루 뒤에 수십 년의 이상가족 아픔이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영동교는 얼굴 없는 목소리로 먼저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가 공식 데뷔로 이어져 삼관왕의 전설이 됐습니다. 미안해는 방송 금지, 미국 망명, 15년의 기다림 끝에 터졌습니다. 매박자는 미국 편의점 직원에서 230억 빚더미를 거쳐 살아남은 인생이 만들었습니다. 태수 형은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 쓴 노래였습니다. 15년 침묵이 끝나던 날 41%가 함께 들었습니다. 이 5곡의 공통점, 어느 하나도 쉽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래 기다린 것만이 오래 남습니다. 그것이 트로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탄생한 노래가 수십 년을 살아남았고, 얼굴 없는 목소리가 상관왕의 전설이 됐고, 셔백 30억 빚더미를 넘은 남자가 부른 노래가 아직도 울려 퍼지고, 15년 만에 나타난 가황이 41% 시청률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5곡 중 여러분에게 가장 특별한 기억이 있는 노래는 어느 곡인가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오래 기다려서 이룬 것, 혹은 몇 번을 넘어진 뒤 겨우 붙잡은 것, 그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잃어버린 30년을 혼자 흐물거리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도 분명 자신만의 30년을 마음속에 담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트로트입니다. 감사합니다. K 스토리텔링 채널이었습니다.